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진행되는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오늘은 아쉬운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그리고 앞서 이제 영상을 찍은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이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는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그 영상을 찍은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이제 입지를 한 물량이고 이제 천청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5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902세대예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 물량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을 패스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3층까지 31개 동 굉장히 대규모의 아파트이고, 이제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있는데, 이제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은 이제 조합원 분들이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이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10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은 간단히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에 있고, 2021년 올 4월에 개통 예정인 상곡역, 7호선 연장선인 상곡역하고의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권에서는 10분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단지 아파트이고, 이러한 역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된다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부평역 같은 경우에 GTX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곡역에서 부평구청역 한 정거장을 이동을 하고 두 정거장을 이동하게 된다면 이 부평역을 통해서 향후에는 GTX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간접적인 직주 근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주변 단지들, 주변에 이제 구시가지들이 있어서 그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주변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신시가지로 변모될 지역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의 모습이 이 주황색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청천 1구역이 이제 부평 캐슬앤 더샵입니다. 그래서 동시 청약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 힐스가 앞서서 당첨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동시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먼저 청약이 부평 그랑 힐스가 당첨이 된다면 먼저 당첨된 곳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개의 동시 청약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더샵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그랑 힐스가 조금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분양가 책정이 좀 저렴하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보면은 이 규모수가 상당하죠. 5,050세대 있고, 이 상곡 4구역 두산건설에서 이제 분양을 한
부평 두산 이브 더 파크가 2022년 11월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곡 4구역에 그 분양을 했던 이 더 파크 같은 경우에 바로 인근 거리에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4의 면적 아파트 가격이 이제 6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시가지의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지만은 앞서서 이제 분양한 그런 아파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뭐 비슷한 분양가, 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에 계신, 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비싸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은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선은 여기에 앞서서 분양한 더파크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분양가 자체는 적정 분양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향후에 상공역이라든가 부평역의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향후에 집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역명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다,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다 개발이 돼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번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재개발들이 다 신시가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15,000세대입니다. 15,000세대이면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아파트의 가치를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발이 진행 중 ING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15,000세대가 이제 신시가지로 변모가 되게 된다면 그래도 여기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제 변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그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신축 아파트의 신시가지 변모가 되면은 그 신시가지의 아파트의 가치는 콘돔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향후에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발이 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로 인해서 이 지역들이 점점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랑힐스라든가 더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가서 발로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곡 4구역의 더 파크의 아파트 그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5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첨 가점도 50점이 넘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이제 무슨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가점이 50점대 미만이다, 인천에 내가 거주를 한다, 그러시면은 추첨제 물량도 있고 하니까 이 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점이 낮으시면. 그런데 가점이 이제 높으신 분들, 뭐 70점대가 넘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 댓글에 이 청약 물량을 신청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금 여력이 만약에 된다면 70점대 가점은 높은 가점입니다. 여기에 쓰기에는 좀 아까운 가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70점이 넘어가는 가점은. 하지만은 만약에 70점의 가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인천의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65점 이상의 높은 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물량에 부평 그랑힐스에 넣기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지만, 가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더 파크 같은 경우에 55점대가 5구 타입에서 최저점이었고, 이제 60점이 84 타입의 최저점이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55점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커트라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좁아 보이는 감이 많습니다. 동감 배치도를 봤을 때 대단지이지만 굉장히 좁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단지 배치도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내에 요새는 다 지상 주차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다 건축을 하고, 지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없애고 공원화를 만드는데, 이 그랑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 단지 배치도에서 이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지상의 주차장 공간들이 눈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상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지상의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들은 뭐 지하로 넣을 수가 있겠죠. 넣을 수 있겠지만 지상의 공원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상을 공원화하고 지상에 차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딸이 2명이 있는데,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다 지상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성이 있고 굉장히 아이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면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거시설에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2딸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아파트를 청약 신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성 측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평면을 살펴보겠지만 평면이 괜찮습니다. 우수한데, 이 84 타입 같은 경우 이제 중대형의 평형은 다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셨고, 그리고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고층의 부분들은 다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4 타입의 세대수도 많지 않지만 이 84 타입이 다 저층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층이라고 해서 요새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층 10층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뷰 자체가 그 조경이 만약에 석가산 뷰라든가 공원 뷰를 하게 된다면 저층의 뷰도 괜찮아요. 요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의 뷰가 됐을 때 이 도로들이 있다는 거죠. 다 지하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상에 이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뷰가, 도로 뷰가 확보되게 된다면 별로 좋은 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도로가 있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저층으로 다 배정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입은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37 타입 같은 경우에 69세대에 있고, 이제 그냥 보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실 1 하나가 있고 거실 겸 침실이 있습니다. 이 37 타입, 36 타입 요런 3부 타입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이 방이 네모 반듯한지를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 방이 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그냥 37 타입의 평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9A 타입 평면도 하고 59B 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A 타입 같은 경우에 1009세대, 그리고 59B 타입은 958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 수를 확보하고 있고 주력 평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두 개의 그 평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59A 타입에 대한 부분들만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타입 중에 좀 틀린 점은 뭐냐면 59A 타입은 현관에서 한번 꺾여서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59B 타입은 바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두 개를 봤을 때는 59A 타입이 더 좋습니다. 한번 꺾여서 들어온 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시권을 바로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A 타입을 보게 된다면 3베이의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샵 캐슬 같은 더샵 그 부평의 캐슬앤 더샵 같은 경우도 이제 유사한 그런 평면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4베이의 평면을 59 타입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이런 평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냥 노멀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맞통풍이 잘 되는 구조이고, 침실이 1, 2, 3에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이고, 이 평면은 그렇게 혁신적이고 우수한 평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 537세대이고 구조가 이제 탑상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실 창이 있고 측면 창이 나 있으면 좋은데 측면 창은 없습니다. 다만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더룸이 이렇게 있네요. 파우더룸이 있고,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뭐 별다른 특별한 그런 구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탑상형이기 때문에 또 주방도 좁고 환풍이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537세대이고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9 타입 중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청약 신청한다면 이 59 C타입을 노리시는 게 그래도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7A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세대로 세대가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보면은 딱 봐도 구조가 좋습니다. 4베이의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이 침실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없지만은 팬트리 공간이 디귿자로 넓게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 이제 한쪽만 있네요. 양쪽으로 다 있지 않고 한쪽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고 대피 공간에도 창문이 잘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알파룸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이 좋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점이 만약에 낮다면 50점대 미만이라면 이런 평면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7 B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 B타입 같은 경우에도 38세대이고 세대가 너무나 작네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베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평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팬트리 공간 있고, 이제 현관으로 바로 진입하느냐 꺾여서 진입하느냐 그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공간이 좀 면적이 깎인 면적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구조도 드레스룸도 있고 파우더룸도 있고 굉장히 혁신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67 타입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67 타입의 물량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4A 타입의 평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9세대로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구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4베이의 구조로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들도 그렇게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방들도 굉장히 안방 크기와 비슷하게 크게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조금 작아 보입니다. 84 타입 치고는 좀 작은 드레스룸으로 보여지고, 하지만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드레스룸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침실 4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팬트리 공간이 있는 곳을 이 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파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알파룸 공간도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은 알파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평면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은 정말 당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당첨 가점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높게 60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평면이 좋은 물량들 공략하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평면은 좋아 보이고, 그 부평 캐슬 앤 더샵과 비교를 했을 땐 거기는 3베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와 비교한다면 여기 평면이 굉장히 더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84 B타입도 비슷한 평면입니다. 그리고 28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저층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층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청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구조 자체가 잘 나와서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베이이고 앞서 본 A타입과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파우더룸, 그리고 여기도 이 알파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온 것 같아요. 671 타입이나 84 타입은 평면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은 1순위 신청 자격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당의 1순위로 당첨되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랑 힐스하고 부평 캐슬 앤 더샵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1순위 24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점제가 75%가 있고 추첨제가
여기 있네요. 과점제가 75%가 있고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5%의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저가점자 분들은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되기가 신축 아파트가 요새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 예치금은 모집 공고 전에 미리 납입해 놓으시면 되고, 이 예치금 같은 경우에 미리미리 선납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선납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이 특별공급, 그리고 12일이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합니다. 기타 지역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새 그 청약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당해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부평 캐슬앤 더샵 같은 경우에도 동시 청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두 개 다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그랑힐스가 하루 더 빠릅니다. 1월 20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고 1월 21일에 이제 부평 캐슬앤 더샵이 당첨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먼저 당첨된 곳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부평 캐슬앤 더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드렸고, 이 분양 가격은 그랑힐스의 분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편한 세상 그랑힐스의 분양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3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억 5,100만 원이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평 그랑힐스하고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그리고 6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만 원, 뭐 4억 5천만 원,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평 두산 이브 더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6억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84 타입이. 그래서 6억대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저렴해 보이지만, 아마 이 구시가지의 그 주변의 지역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는 아주 깨끗한 신시가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부담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반드시 현장을 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의 물량들, 뭐 분양 물량들이 뭐 아주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첨제를 노리셔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3기 신도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정이고, 그리고 시기가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신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5구 C타입을 청약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량이 많이 있는 5구 A타입이나 5구 B타입도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이 84 타입이나 67 타입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84 타입이 저층의 구간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평면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평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5구 타입을 청약 신청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그랑힐스, 오늘 소개시켜드린 그랑힐스하고 부평 캐슬앤 더샵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두 개를 다 청약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랑힐스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65점대를 넘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인천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이라면 뭐 송도에서 분양하는 그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이 물량을 지나치기보다는 단점이 많거든요. 이제 평면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점대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물량을 아마 패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아마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시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에 청약을 하시면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 있고, 제 생각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첨지에 물량이 있다는 것은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좋다면 그래도 당첨될 수 있는 이런 물량이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약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겠고요.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